신규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메뉴, 프로그램, 공작물 번호. 여기서 보면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마작은 대화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창에 원하는 지시사항이 다 나옵니다. 지금 신규 프로그램을 작성할 건데, 신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미 번호를 입력을 하면 신규 프로그램이 작성됩니다. 1번 인푸트. 1번 인푸트 눌렀을 때 신규 프로그램 작성 메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마작프로 프로그램이라고 나왔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신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소재의 재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마작 프로그램은 소재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소재를 먼저 입력을 해주지 않은 이상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습니다. 재질, 45C, CMFC, 알루미늄, 서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보통 이제 45C 기준이 많으니까 일단은 교육은 45C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45C. 소재의 최대 외경은 소재 자체를 쟀을 때 최대 큰 외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C. 소재의 최소 내경은 파이프가 아닌 이상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봉제가 있을 때 구멍이 안 뚫려 있으니까 제로인 거예요. 하지만 파이프는 구멍이 떨려 있었기 때문에 내경이 20파이가 되는 겁니다. 파이를 넣었죠. 하지만 우리는 봉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내경은 안 뚫린 제로로 맞춰보겠습니다. 소재의 최대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재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40mm, 소재 단면까지 82mm죠. 이 82mm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소재의 길이에 그 소재의 길이 값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회전수. 주축까지 왔을 때 최대 회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경에서부터 주축 센터까지 왔을 때 최대 회전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00으로 놨으면 센터까지 왔을 때 1800이니까 외경이 더 높았을 때는 주석의 회전이 비례하겠죠. 그래서 면의 조도나 면을 매끈하게 만들고 싶을 때 회전수를 좀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삭 X. 정삭 여유량이라고 하는데, 정삭 X는 보시는 것처럼 황삭을 몇 미리 남겨놓고 가공을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0.5입니다. 여기가 0.1이고요. 청삭을 임의대로 다 치고 몇 미를 남겨놓고 정삭을 가공을 하겠냐라는 거를 정삭 여유량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정상 여유량을 0.5를 줬죠. 0.5를 준 이유가 45C는 보통 정상 여유량을 많이 줬을 때 면이 이쁘게 나옵니다. 정삭 Z는 0.1을 줬는데 0.1 이상 주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정삭을 시야기를 작업할 때 이 부분에서 많이 맞물립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맞물릴 때 부하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삭 Z는 0.1 이상 주지 않는 겁니다. 소재 단면, 소재의 여유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소재 단면은 2mm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재를 입력을 했더니 밑에 모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드는 봉제 작업, 반은 봉제 작업입니다. 카피는 단조품을 할 때 쓰시는 거고요. CNR은 백 가공, EDG는 단면 가공, THR은 나사 가공, GRV는 그루브, 홈 가공입니다. 소재 영상은 카피를 사용할 때, 여유량을 할 때 소재 그거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입력을 하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종료 옆에 짝대기 3개가 있습니다. 이 짝대기 3개는 무엇이냐? 한 줄에 다 넣지 못하니까 그 뒷줄에다가 더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드릴, 탭, 수동은 G코드, M코드 G코드 단동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M코드는 절사규를 키고 끌 때, 주축을 정지, 역회전할 때, 그리고 심압대를 사용할 때 M코드를 사용해 줍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단면을 먼저 치고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단면을 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EDG, 아까 이 점점점 모양이 가공하는 부분인데, 바에는 위, 카피는 모양, 백은 뒤에, EDG는 앞에, THR, 나사는 나사, 홈은 홈 모양으로 바뀐 거를 그냥 한번 대략 훑어봐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단면을 쳐야 되니까 EDG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EDG. 지금 마작 프로그램은 자동 설정이라고 여기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요. R주속은 항삭 회전수, F는 정삭 회전수, R이송은 항상 이송 속도, 깊이량, 절임량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거 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 설정을 눌러줍니다. 근데 이 자동 설정은 우리가 소재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값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R09는 여기 밑에 보시면 항삭 공구 번호라고 합니다. 항삭 공구 번호를 입력해주고 정삭 공구 번호를 입력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점 X가 단면을 치려면 시작점이 어디가 돼야 되죠? 여기 보시면 단면을 치는데 지금 여기가 80파이예요. 그러면 소재도 80이고 시작점도 단면을 쳐야 되니까 80에서 시작하겠죠. 시점 80. 자, 시점 Z. 소재 단면 여유량을 제가 2mm를 줬어요. 마작은 단면에서는 소재 여유량이랑 시점 Z랑 기준이 똑같아요. 종점 S는 파이가 제로까지 와야 단면을 다 쳐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점 Z,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죠. 2mm 밖에서 2mm를 앞으로 이제 와야 되니까 기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회전당 이송은 정삭시 회전당 이송이고 조도도 같이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조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회전당 이송으로 많이 누릅니다. 회전당 이송을 누르고 0.15. 이 0.15라는 기준은 이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도면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단면을 다 쳤어요. 단면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종료, 보조 메뉴, 형상 확인. 그러면 여기 2mm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 거예요. 다시. 이제는 외경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아까 바에 봉제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에는 외경, 내경 봉제를 가공을 할 수 있어요. 외경. 그럼 보면 아웃, 인, 페이스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아웃이랑 불 안 들어와 있는 인만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가공이 중간에서부터 가공할 때 사용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보통 사용을 안 하세요. 두 개 다. 그래서 바, 아웃. 이거는 못따기 방식인데 공구가 후퇴량을 어떻게 보냐 기준이에요. 직각으로 빠져나갈 거냐, 대바로 빠져나갈 거냐. 다 직각으로 빠져나가게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대바로 빠져나가면 결론적으로는 버가 생겨가지고 사용을 안 합니다. 가공점 X, 절삭 X. 가공점 X는 가공의 시작점. 가공의 시작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공의 시작점이면 시작이 80파이겠죠. 80. 절삭 Z.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가공점 Z. 우리가 단면을 치고 Z를 제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공의 시작점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동 설정란이 나왔죠. 이럴 때는 자동 설정을 눌러주면 저희가 알아서 교체가 됩니다. 형상, 그러면 형상이 나오는데요. 형상에는 라인, 테이퍼, 볼록, 오목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선삭 가공할 때는 요 정도면 전부 다 가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칠판에서 보셨던 도면대로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짜면요. 라인을 누르면 시점 코너를 누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점 코너. 라인의 시작점에 있는 코너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점, 시점, 시점, 종점. 시점 코너 0.5. 여기 R이 있고 그냥 누르는 게 있죠. 0.5를 그냥 입력했을 때는 C가 나옵니다. 하지만 R을 누르고 0.5를 누르면 R이 나옵니다. 근데 도면상에는 C였으니까 그냥 0.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라인의 종점 X. 라인의 종점 X는 우리가 지금 가공을 하는 게 기준점이 여기 있죠. 여기에 파이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장은 요 기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게 이 라인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형상을 그렇게 선택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라인에서 종점 X는 40이 되는 거예요.
자, 중점 Z. 아까 기장이 몇이었죠? 40. 종점 코너와요. 아까는 C였지만 뒤에는 R이었죠. R 0.5. 그러면 시점 코너, 중점 XZ, 중점 R 다 줬죠. 그리고 조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15. 이렇게 하면 이제 형상이 끝난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고 싶다. 보조 메뉴, 형상 확인 연속. 그러면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구가 나가는 것도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주메뉴, 프로그램, 공구 경로 확인, 형상, 공구 경로 연속. 이거는 지금 공구를 제가 등록을 안 해놔서 그런 부분인데, 메뉴, 프로그램, 공구 경로 확인, 형상, 공구 경로 연속. 형사, 경사, 형사. 여기서 스톱. 여기서는 황사가 치고 마지막에 정삭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정삭이 들어갈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X는 0.5, Z는 0.12 남겨지고 황사를 가공을 했어요. 그리고 공구 경로 연속을 하면 두 번째 공구가 와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치수를 맞춘 다음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 작성 방법이었습니다. 외경 프로그램. 이번 시간에는 테이프와 관련된 가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재 길이는 67이고 최대 파이수는 92점, 소재 단면 요일량은 22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메뉴, 프로그램, 공작물 번호, 임의 번호, 마자트를 프로그램, 소재는 45C로 일단은 동결시킨다고 했죠.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재 외경은 90, 외경은 0, 소재 길이는 67, 회전수는 1500, 정삭 X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하게 하기 전에 남아있는 량 0.5mm 남겨놓고 0.5mm 남겨놓고 황삭을 친다. Z는 0.1을 남겨놓고 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 단면은 2mm 이렇게 해서 소재의 값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EDG 지금 몇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면은 EDG 그리고 자동 설정 황삭 공구 번호는 홀수 1번 3번 지금쯤이면 이제 이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혔었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외경은 90 소재가 90파이니까 Z 소재 단면이 2mm죠 2mm X 파이가 0점까지 와야 단면이 쳐집니다 Z는 기준점을 당겨줍니다 조도 회전당 이속 누르고 0.15 이러면 벌써 단면이 끝났죠 단면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봉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외경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외경 자 가공 방식 90도로 빠질 건지 테이퍼로 빠질 건지 기준을 잡아줍니다 절삭 X 지금 한 세 번째 반복하면서 이제 기준을 좀 잡으셨겠지만 항상 가공 시작점은 소재의 최대점 90 절삭 Z 단면에서 기준점을 잡아줬죠 그 점을 봤으니까 기준점 Z 0 자 자동 설정 부분이 나왔죠 자동 설정을 눌러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재의 재질에 따라서 변합니다
공구번호 똑같이 입력. 자, 지금 보시면 형성 방식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라인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했었죠. 근데 지금도 일단은 도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라인의 시작점과 끝점, 라인이 일단 있죠. 이게 40파이와 기장 20mm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라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시 없는 못따기는 0.5C, 종점 40파이였죠. 이거 기준은 재차 강조하지만 라인의 종점이에요. 종점 Z 20mm. 회전당 이속 누르고 0.15. 자, 이거를 하려고 지금 도면을 짰던 거예요. 테이퍼. 우리가 지금까지 라인만 작업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테이퍼를 작업하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자, 테이퍼. 똑같이 지시 없는 거는 우리가 0.5C로 하기로 했죠. 자, 시점 X. 테이퍼의 시점 X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면을 잠깐 보시면 테이퍼의 시점 X. 테이퍼의 시점 X니까 시작점 40파이. 테이퍼의 시점 Z 20. 요 기준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점. 테이퍼의 종점의 파이수. 테이퍼의 종점의 기장. 이 부분을 체크를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시면 테이퍼의 시작점이 X가 40이었고 시작점 Z가 20이었어요. 그러면 좀 전에 도면을 봤을 때 종점 X는 60파이, 종점 Z는 10mm였으니까 기존에 20mm였으니까 기존에 20mm를 갖고 테이퍼의 종점은 10mm니까 30이 되는 거죠. 종점 지시 없는 거는 0.5C. 테이퍼 각도가 없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점 종점이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퍼 각도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회전당 이속 누르고 0.15. 자, 두 번째. 지금 라인을 짜고 테이퍼를 짰어요. 근데 위에 또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라인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라인 값이 60파이에 기장만 15mm 늘었어요. 그러면 그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라인의 종점 X. 라인에 지금 시점이 없죠. 라인은 시점 XZ가 없는 것은 라인 일자이기 때문에 시점 XZ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종점 X가 아까 6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종점 Z는 15mm가 더 나간 45가 되는 거예요. 지시 없는 거는 똑같이 0.5C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당 이송으로 0.15를 주는 게 보편적이지만 도면에 나온 것처럼 역삼각형을 누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회전당 이송 0.15. 자, 기존에 있던 데이터 값에서 100바가 하나 더 있어요. (90파이) 지점에 60에서 90파이까지의 대바가 하나 더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대바의 시작점과 100파의 끝의 점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바의 시작점 파이는 60이고 종점 X는 90이고 대바의 시작점이 지금 결론적으로 나와있던 45가 되는 거고 종점이 이게 20이었습니다. 65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 들어와서 테이퍼 기준으로 들어가죠. 자, 테이퍼에서 도면상에 한 번만 더 보세요.
도면상에 치수가 이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종점 X하고 Z가.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치수를 입력할 필요 없이 연속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연속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어지기 때문에 라인을 짰던 X 종점과 Z 종점이 일로 넘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왔죠? 그러면 파이 수만, 대바의 종점 파이 수만 알면 되겠죠? 근데 좀 전에 봤을 때 파이 수가 90, 종점 Z는 65. 이 기준으로 대바를 짜시면 됩니다. 형상 종료 항상 눌러주시고 보조 메뉴 형상 확인 연속. 지금 도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공이 됐죠. 실질적으로 이 소재면은 제가 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대바로 끝냈기 때문에 이 형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상은 확인했지만 공구가 어떻게 가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똑같이 주 메뉴, 프로그램, 공구 경로 확인. 형상 먼저 눌러주시고 공구 경로 연속. 지금 황삭을 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 여유량을 빼고 황삭을 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야기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처럼 0.5, 0.1 기준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대바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네, 이번 시간에는 오목한 아루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롤하나 그런 거에 많이 이제 물건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소재 길이는 90, 최종 길이는 63, 감된 여유는 2mm, 파이는 패스 파이, 이렇게 기준이 잡혀있죠. 이 기준을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쉽게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주 메뉴, 프로그램, 공작물 번호 5번, 바닥툴을 프로그램, 똑같이 기준은 45C. 외경 아까 80파이였죠. 내경 구멍이 안 뚫렸죠. 소재 길이 90이었죠. 회전수 1700, 정삭 X 0.3, 0.1, 소재 단면은 2mm였습니다. 정삭 X, Z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0.3에서 0.5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면을 쳐야 되겠죠? EDG 자동 설정, 외경이니까 1번, 3번. 자, 시점 X 이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외경 80, 시점 Z는 2mm니까 2, 종점은 센터까지 와야 되니까 0, Z도 기준점 앞으로 당겨줘야 되니까 0, 조도는 0.15. 자, 단면이 다 쳐졌어요. 이제는 외경을 쳐야 되겠죠. 4, 아웃. 이게 아루가 중간에 있다고 이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첫 가공부터 중간으로 갈 때 하시는 겁니다. 아웃. 자, 묶다기. 절삭 X. 가공의 시작점. 외경이 80이었죠? 80. 절삭 Z는 기준점을 만들어줬죠? 자동 설정 1번, 3번. 자, 이제 형상이 나오죠? 여기 형상. 형상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라인, 이게 좀 아루같이 보여도 라인이에요. 여기가 라인 오목이에요. 라인하고 오목. 지금 보시면 라인 10mm 갔는데 R10이 있어요. R10이 있다는 거는 10mm 가는데 R10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 R 같은 경우에는 이 R을 넣을 때 시점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라인이 10mm 들어갔습니다. 라인
지시 없는 거 0.5 주시고, 종점 X 똑같이 80이었죠. 10mm. 시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점 코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르 때 잡을 겁니다. 회전당 이속 0.15.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연속적으로 시작점하고 종점하고 겹칠 때는 어떻게 하냐? 더 기장이 많이 늘어가는 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게 보통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상을 보시면 라인, 백바, 볼록, 오목이죠. 근데 우리가 도면을 봤을 때 오목이었어요. 오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목 부위예요, 여기가. 60알로 오목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목 모양 여기 있죠? 오목. 자, 연속으로 조금 전에 대파할 때 들어보셨죠? 라인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연속으로 누른다. 근데 시점에 코너를 넣어줘야 되겠죠. 아까 16R이었죠? R 누르고 16. 그러니까 다시 연속이 나왔네요. 연속. 그러면 라인에 있던 종점 값이 시점으로 이동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종점 X 마찬가지로 80이었죠. 왜냐하면 오목한 R이니까. 자, 종점 Z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점 Z가 63이에요. 그리고 종점 코너에 16R이 있어요. 자, 종점 Z 63, 종점 코너 R 16. 아까 전에 이게 도면에 제가 R10인데 R16으로 잘못했어요. 자, R16을 이렇게 눌렀어요. 여기 보면 반경알이라고 나와요. 오목한 걸 눌렀더니 반경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경알에 도면에 있던 R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60R이었죠. 반경 R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6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도 똑같이 0.15. 자, 끝났죠? 그러면 형상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형상 종료, 보조 메뉴, 형상 확인. 형상 확인 연속. 자, R이 나왔죠? 근데 도면에서 봤던 거랑은 좀 달라 보이죠? 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캠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이 어떻게 되냐? 화면 치고 외형 까고 외형 까고. 지금 보시면 얘가 안 닿았어요, 가공이. 그 이유는 추후에 공구 데이터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지만 공구 자체에 리방이 단다고 해가지고 얘가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코드를 넣었을 때 들어가다가 리방이 닿아가지고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공구를 파손시킬 일이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가공하기 전에 공구 데이터를 명확하게 체크를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더 이후에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가공함까지 한번 체크를 했고 아로 잡는 방법에 체크를 했어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시점 여기다가 오목한 걸 넣고 시점 R을 주고 시점 XZ를 넣고 종점 XZ를 넣은 다음에 반경알에다가 R을 넣었더니 60R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도면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시작점 라인 넣었죠. 반경알 넣었죠. 시작점하고 끝점, 여기 시작점하고 끝점만 입력했죠. 그러면 이 반경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목한 R을 잡는 프로그램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록한 R에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볼록한 거는 보통 바퀴, 구름이 이런 거를 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이 부분에서도 알고 계셔야
물건을 가공하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재 외경 100파이, 소재 단면 여유랑 3mm, 소재 길이 100mm짜리 소재로 가공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주메뉴, 프로그램, 공작물 번호, 임의 번호, 마자프롤 프로그램. 자, 똑같이 다시 보시죠. 외경 100파이라고 했죠? 내경 구멍 안 뚫렸죠? 소재 길이 100mm. 자, 회전수 1600. 정삭 X 0.3.1. 소재 단면 3mm. 재차 강조하지만 정삭 X는 시하게 하는 양입니다. 정삭 Z도요. 소재 단면 여유량은 3mm. 자, 단면을 먼저 쓸게요. EDG, 자동 설정, 공구번호 입력. 시점 100mm죠? 100파이죠? 100파이에서 소재 단면 여유 3mm, 정점 X, Z. 기준점 잡아줘야 되죠? 회전당위도 0.15. 자, 단면을 다 쳤어요. 이제는 외경에 대한 절입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다, 아웃, 못따기, 나가는 방향, 공구 방향. 가공 시작점, 결삭 X죠? 공구 번호가 있으니까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가공점 X, 100, Z 0. 왜냐면, 단면 여유에 있던 거를 Z로 잡아줬기 때문에. 자, 자동 설정. 1번, 3번. 자, 이거 도면을 한번 볼게요. 도면을 보시면 시점 파이가 60이죠. 종점 파이는 65예요. 시점 코너가 R10이고 종점 코너는 R3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입력을 하면 돼요. 다시. 여기에 보면 볼록한 게 있죠? 볼록한 걸 눌러주시고, 자, 시점 코너 R10이라 그랬죠? 시점 X 60파이죠? 시작은 0에서 하겠죠? 자, 중점 X 65파이라 그랬죠? 중점 테크 76. 종점 코너 R3이라고 했죠? 반경 R이 R90. 요 반경 R이 90이라는 거예요. 90. 여기 90에 입력한 거 보셨죠? 반경 R. 자, 회전당 이속 누르고 0.15를 누르려고 했는데 조도를 눌러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도 6. 마이너스, 역삼각형이 생겼죠? 자, 그리고 라인이 하나 있네요. 13mm라는 게. 76이랑 13mm를 더해야 되겠죠. 90. 라인. 아까 R3을 내가 뒤에다가 안 넣었으면 여기다가 R3을 넣어야 됐겠죠. 하지만 여기다 넣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종점 X 65. 기장 90. 없죠? 회전당이죠? 현상 종료, 보조 메뉴, 행상 확인 연속. 아루가 나왔죠? 지금 이게 파이가 이렇게 크게 나와 보이는 이유는 소재량이 100파이짜리를 사용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60파이, 65파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가는 양을 보는 건데, 이거를 보려면 공구 경록을 확인하려면 주메뉴, 프로그램, 공구 경록 확인, 형상, 공구 경록 연속. 여기 보시면 또 리방 때문에 안 들어갔죠? 이거는 공구 데이터를 교체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홀로그알을 잡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